2002년 3월의 어느 깊은 밤이었는데요. 일본 기타 큐슈에 한 작은 파출소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17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공포에 질린 채 안으로 뛰어 들어왔는데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내뱉은 첫마디가 경찰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일까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당시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실제 수사 기록의 시작입니다. 소녀의 말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지옥보다 더 잔인했던 7년간의 감금 생활을 끝내는 신호탄이었는데요. 세상의 파출소에 달려온 소녀의 몸 곳곳에는 정체 모를 화상 자국이 가득하더라고요. 경찰들이 소녀가 지목한 맨션 4035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205성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충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하지만 더 기괴한 건 그 집안 어디에서도 7명의 가족 중 생존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밀실 안에서 누가, 왜 가족이라는 이름을 처참하게 찢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소름돋는 심리게임의 실체를 파헤치기 전 블랙파일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이 비극의 설계자 마츠나가 후토시의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비극은 아주 달콤하고 친절한 미소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1980년대 중반 세련된 정장을 입고 완벽한 매너를 갖춘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마츠나가 후토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는 월드라는 이름의 가공의 회사를 세우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시작했는데요. 참나, 알고 보니 이 남자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천재였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호감의 원칙을 정말 악마같이 이용하더라고요. 처음엔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조력자인 척 접근했습니다. 그러고는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게 만들어서 심리적인 약점을 하나둘씩 잡아냈는데요. 마치 거미줄을 치듯 천천히 하지만 아주 촘촘하게 타겟의 일상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든 뒤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공포를 심어주곤 했는데요. 네오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나만이 너를 구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에 덫을 놓은 겁니다. 세상에 한번 이 덫에 걸려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무서운 정신적인 쇠사슬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가족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이 악마의 수법,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심리를 완전히 장악한 마츠나가가 꺼내든 건 놀랍게도 25000볼트의 강력한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참나, 정말 기가 막힌 건요. 그는 이 무시무시한 도구를 단순히 고문용으로만 쓴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는 가족들에게 전기라는 절대적인 공포를 심어주고는 아주 정교한 벌칙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설득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권위의 원칙과 일관성의 원칙을 최악의 방식으로 비튼 건데요. 마츠나가는 자신이 직접 매를 드는 대신 가족들에게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누가 전기를 가할지 그 가해자조차 가족 중에서 지목하는 잔인함을 보였죠. 세상에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고 다시 내일의 피해자가 되는 이 지옥 같은 굴레가 반복된 겁니다. 좁은 맨션 안에서 가족들은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감시해야 할 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요. 마츠나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마치 신이라도 된 양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장 믿어야 할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전기 충격기를 대야만 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수사 기록을 보면 더 소름 돋는 게 범인은 이들에게 아주 사소한 이유로 전기를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답이 늦었다거나 밥을 천천히 먹었다거나 심지어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반복되자 가족들의 뇌는 학습된 무력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도망칠 생각은커녕 어떻게 하면 마츠나가에게 잘 보여서 전기를 덜 맞을까 하는 생각밖에 못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마츠나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족들의 재산을 푼돈 하나까지 싹싹 긁어모으게 시켰는데요. 돈이 바닥나자 그는 가족들에게 더 잔혹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서로를 정리해라 는 식으로 말이죠.
그는 단 한 번도 직접 살해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공포의 시스템 안에서 가족들은 이미 이성을 잃고 악마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뒤였는데요. 수사관들이 나중에 발견한 기록에는 이들이 마츠나가에게 제출한 반성문이 수백 장이나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영혼이 파괴된 가족들에게 마츠나가가 마침내 최악의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를 처단해서 이 지옥을 끝내라는 믿기지 않는 지시를 내린 건데요. 참나, 정말 소름 돋는 건 범인 마츠나가는 그 살육의 현장에 직접 발을 들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족들은 이미 자아가 완전히 말살된 상태라 그 명령을 거부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형제가 자매를,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그 좁은 욕실 안에서 벌어졌는데요. 더 기막힌 건 그 이후의 과정입니다. 마츠나가는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체를 완전 분해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더라고요. 가족들은 며칠 밤을 새우며 욕실에서 사체를 조각내고 냄비에 삶아 흔적을 없애는 기괴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설득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관성의 원칙을 최악의 범죄에 이용한 사례입니다. 이미 한 번 손을 더럽혔으니 이제 너희는 내 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마츠나가가 잠든 사이에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마츠나가의 목소리가 곧 신의 계시이자 생존의 유일한 규칙이 되어버린 겁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직 공포라는 도구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짓밟고 가족을 파괴해버린 건데요. 이제 잔혹한 연극도 결국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지옥 같은 7년을 견디다 못한 한 소녀가 목숨을 걸고 베란다를 넘은 겁니다. 그녀가 파출소 문을 두드리는 순간 21세기 일본 사법 역사를 뒤집어 놓은 기타큐슈의 악마가 비로소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맨션 4035의 실체는 일본 열도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는데요.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범인 마츠나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사법부는 이례적이고도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타인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해 죽음으로 몰아넣은 행위는 직접 살인보다 더 잔혹하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마츠나가 후토시에게는 사형이, 그의 조력자였던 오가타 준토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세상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무기는 물리적인 칼날보다 훨씬 더 깊게 인간의 영혼을 베어낼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나 조언이 아니라 블랙파일에 기록된 것과 같은 심리적 공격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수사 기록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권위나 공포 앞에서도 타협될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기타큐슈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소녀의 용기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블랙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쫄깃하고도 서늘한 기록이 여러분의 밤에 깊은 통찰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범인이 사용한 심리적 트릭 중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진실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옵니다. 블랙파일 오늘 기록을 마칩니다.